다음은 어렵고 복잡한 그러나 꼭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 여러 시사 이슈를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정확히 알아보는 박지훈 변호사의 법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가수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과 2019년 최대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무죄,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깊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박지훈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학의 전 차관 얘기보다 우선 앞서서 우리 안창현 기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하라 씨 얘기를 좀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제 방송을 많이 하시고 네. 또 소송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출중하시기 때문에 연예인들 특히 많이 만나실 기회가 있죠. 그렇죠. 방송 중에도 만나고 또 방송에 대한 하다가 아니면 그 밖에서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상담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많은 연예인들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린 연예인들 지난번에 설리가 그렇게 됐고 네. 지금까지 저희가 통계를 좀 보니까는 특히 이제 젊은 여성 연예인들 이 안타까운 선택을 해서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11월 달이 가장 많더군요. 그래서 11월이 왠지 모르지만 뭐 휴일도 사실 없고 예.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날씨적 또 환경적 요인이 마주치는지 그때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심리학자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군요. 환절기 갑자기 강해지면서 일조량이 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울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으나 어린 연예인들이 받는 심적 부담이 상당한가 봅니다. 맞습니다. 인기를 이제 얻는 만큼 또 이 댓글이나 특히 악성 댓글에 대해서 뭐 소속사 같은 경우는 읽지 말라고 합니다. 읽으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상 안 읽을 수는 없고요. 또 읽기 마련이고 또 읽다 보면 그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이 그런 악플에 나오는 사람인 것처럼 또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저렇게 나쁜 사람인가? 내가 저렇게 못난 사람인가? 인식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어려움도 호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소속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 좀 인권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면 인터넷 접속을 하고 SNS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악플에 대한 어떤 대처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게 보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도 유명하시잖아요. 뭐 저도 뭐 혹시 악성 댓글 달린 거 보십니까? 많이 봅니다. 예. 보는데 뭐 또 자꾸 따라다니면서 쓰는 사람도 있는데 스토커처럼요? 네. 지금 뭐 별 생각은 없는데 좀 더 제가 기분 나쁘면 뭐 고소를 하든가. 주로 무슨 얘기들 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개인적인 얘기라서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예. 뭐 방송 얘기도 하고 뭐 재판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글쎄요. 뭐 흠을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악성 댓글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일단은 뭐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딱 떨어지진 않아요. 악성 댓글을 쓴다 해가지고 무조건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이렇게 돼야 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예. 글들을 써야 되거든요. 예. 말은 좀 어려운데 뭐 욕설을 하게 된다면 모욕죄가 되고요. 욕설이 아닌 허위 사실, 다른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글을 썼다 그러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예. 성립하는데 문제는 이 어떤 기사라든지 어떤 내용의 댓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댓글들을 다 캡처하거나 찾아내서 고소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 또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법적인 걸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반복적으로 글을 많이 쓰는 그런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예.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악성 댓글이라는 것은 비방할 목적으로 네, 허위의 사실을 사실, 공공연하게 네. 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지금 현행법상 악플에 대한 이 규제 내지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규제 처벌 수위는 높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까? 정보통신망법상의 지금 말했던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요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최상한이 7년이거든요. 뭐 벌금형도 있지만 문제는 그 형은 높은데 실제로 처벌을 하는 거는 좀 낮아 보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인식 같아요. 인터넷이 급격히 발전했고 인터넷 이전에 뭐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인터넷 말고 말로서 했던 거고 일반 명예훼손 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 측면도 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초범 반에서는 집행유예나 뭐 벌금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 기조가 반영됐기 때문에 초범이라면 거의 처벌이 좀 강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 뭐 대표적인 얘기가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구하라 씨하고 사건이 좀 있었던 네. 사람이 그 전 남자친구죠. 네. 전 남자친구가 지금 구하라 씨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여론의 악플이 그 해당 남자친구 이 최모 씨의 SNS에 상당히 많이 달려서 결국은 SNS를 닫았더군요. 네. 별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데요. 일단은 그 두 사람의 공방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네. 특히 구하라 씨가 이제 그 전 남자친구 최모 씨를 고소해서 5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한 가지가 무죄가 되고요. 예. 나머지 4개는 유죄가 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는데 네. 그 한 가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그 한 가지가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카메라 촬영죄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뭐 네티즌이나 또 많은 언론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가 무죄가 돼서 결국은 이 사람한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비판이 있고 또 이 전 남자친구 같은 경우 그 부담을 느껴서 원래 집행유예 나와서 미용실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예. 오픈을 했다가 다시 좀 문을 닫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이 최모 씨 같은 경우도 뭐 법적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구하라 씨하고는 한때 뭐 연인이었고 그렇죠. 본인도 상당히 좀 괴로울 텐데 이런 일 때문에 또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글쎄요. 사망의 원인, 사망의 이유, 사망의 배경 얘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까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뭐 극단적인 그런 선택의 한 가지 이유는 아닐 겁니다. 예. 개인적 원인도 있었고 환경적 요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2가지 같아요. 악성 댓글 예. 그 부분하고 설리 씨와 마찬가지예요. 예. 또 이 재판할 때 특히 이게 보복성 우리 리벤지 포르노라고 표현했었는데요. 네. 그게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구하라 씨 같은 경우는 엄청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가수고 이런 어떤 영상 같은 게 밖으로 퍼지면 사실상 사회적으로 뭐 매장이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그것을 자꾸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뭐 손괴죄, 상해죄, 협박죄, 강요죄 4가지가 성립을 했고요. 나머지 그 촬영 부분이 지금 하나가 문제가 됐긴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촬영 부분은 무죄가 됐어요. 그럼 법적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법에 따르면 촬영 관련해서 3가지 틀에서 처벌합니다. 일단 가장 높은 형부터 말씀드리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걸 팔아먹기 위해서 예. 찍었다, 몰래 찍었다. 그러면 7년에 해당하는 그 범죄가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했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 되고요. 뭐 벌금도 있긴 합니다. 예. 그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3번째는 2 사람이 합의하에 촬영을 했는데 그까지 처벌하지 않습니다. 유포를 하면 3년의 징역입니다. 그 3가지 중에 하나에 걸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 최모 씨의 행위가 일단 합의하에 촬영이 됐고요. 유포된 정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죄가 된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동범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는 네. 그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게 있으면 사전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번은 그거는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이건 뭐 결과가 돼야 처벌하는 상황이고 예. 문제는 상당히 두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해 범죄 같은 것도 뒤늦게 일어난 거잖아요. 상방 뭐 폭행이기도 하지만 이 영상이 있고 이 영상을 밖으로 퍼뜨리겠다 했을 때 그 연예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을 느낄 겁니다. 예. 또 그게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고 나왔다면 또 급속도로 퍼질 수 있고 그 불안감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그 범죄만은 무죄가 되고 나머지는 또 유죄가 된 상황인데
또 집행유예로 풀려났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구하라 씨의 극단적 선택의 한 가지 요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 2차 피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최모 씨가 집행유예를 받고서 선고를 받았을 때 형사적으로는 뭐 연락을 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뭐 접근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그렇죠. 접근 금지 명령 뭐 이런 걸 내릴 수가 있지요. 근데 뭐 이 사건에서 좀 제가 뭐 정확하게는 안 했는데 그걸 내리거나 했지는 않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건에서 충분히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격렬하게 항의하거나 해코지할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많죠. 그래서 성범죄 같은 경우는 2차 가해를 또 2차 피해를 하지 않도록 그런 규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본다는 핑계 삼아서 다시 만나러 가서 새로운 또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예. 막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또 그 범죄도 지금 성립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재판부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좀 섬세하게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최 씨가 항소했지요. 네, 피해자는 사망했는데 네. 그 재판이 계속 됩니까? 그렇죠. 뭐 이건 피해자라고 하지만 주체는 검사고요. 이 기소의 주체는 검사고 또 항소의 대상자는 검찰입니다. 예. 검찰도 항소하고 피고인도 지금 항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재판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예. 다만 변호인 선임이 조금 늦어져서 재판은 이제 올라온 지 꽤 됐는데 아직 공판이 안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호인 선임이 안 됐습니까? 지금 정도 됐다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예. 국선이나 뭐 하여튼 좀 선임이 늦어져 가지고 예. 재판이 좀 늦게 잡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항소심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 같아요. 그 촬영 부분, 그 증거가 지금 없거든 유출한 증거. 그래서 검찰에서 끝까지 그 부분을 유지를 할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나머지는 중요한 게 결국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입니다. 구형을 할 때 참고가 될 거예요. 예.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됐지만 구형도 참고가 될 거고 재판부에 선고를 할 때 결국은 이게 요인이 돼서 만약에 극단적 선택이 됐다 그러면 상당히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형을 이제 고려할 때 반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형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러면은 항소심에서는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형의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뭐 항소심에서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데 예. 지금 상황이 너무 바뀌어 버렸어요. 중요 당사자인 피해자의 그 사망 그 부분을 검찰도 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재판부도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다른 결과라면 뭐 집행유예를 집행유예 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에서 실형이 가는 거거든요. 예. 단기 실형으로 간다면 실형을 준다면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군요. 그 유출이 이제 쟁점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네. 유출은 어느 정도로 해야지 유출입니까? 유출이 돼야 됩니다. 증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지하고 있는 것 외에 네. 단 한 명이라도 한 번만 나가도 유출이고요. 아하. 그게 뭐 10번 나가든 뭐 그 다음에 나가는 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네. 있어서 영상을 촬영했더라도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그것은 네, 유출이다. 다른 사람한테 전송을 했거나 다른 사람이 보게 됐다면 예. 그렇다면 이게 정보통신망법상의 촬영 사실 유출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상당히 밝았고 그리고 그렇죠. 육상돌이라고 하나요? 네. 그 아주 달리기를 잘하는 그런 밝은 연인이었는데 상당히 좀 안타깝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